지난번에도 짚어봤던 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한 장관을 오래 지켜보고 쓴 그 취재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법조인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을 비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대표를 나오지 않고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지난번에는 법조인 한동훈에 대한 취재 노트 형식의 기사를 썼다면 오늘 동아일보가 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가능성, 차출설 얘기를 꺼내면서 이 취재 노트 형식의 기사에는 한동훈 장관 대학 동기를 인터뷰했더라고요, 지인을. 한동훈 장관은 지역구 관리하면서 술 마실 사람이 아니지 않냐. 절대 정치 안 할 사람이다. 그런데 장관이 끝나고 나갈 때 상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놔둘지도 관건이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노 교수님 판단하셨어요? 네, 아마 뭐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서 여러 관찰한 사람들도 그렇고 저렇게 했을 거예요. 검사 시절이나 아니면 장관 임명된 초기에는 절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아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예.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장관 업무를 꽤 하면서 과거 그 JP가 그랬죠.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자의반 타의반. 지금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뭐 한 진영의 대표 선수로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제가 그런 걸 조금 엿봤는데 초창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현재까지는 현재로서는 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은 자꾸 정치적 어떤 입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대표로 지금 출마한다? 그건 너무 이른 것이고 안 되고 아마도 내년 총선에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현재 그 이른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많은 한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 뭐 자리매김돼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늘 변하지 않는 것은 신상품 선호입니다. 신상 선호. 새로운 얼굴. 밀밥 물갈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상으로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시대 흐름이 그럴 수도 있다. 뭐 대학 동기 취재 얘기는 윤 대통령이 그날 그냥 놔둘지도 관건이다. 글쎄 뭐 약점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사에도 좀 고스란히 있던데 장관 취임 이후에 기존의 간부회의와 확대 간부회의 등 법무부 회의가 좀 줄었다. 직원들과 밥도 거의 안 먹고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잘 안 한다는 법무부 고위반부의 평가, 익명을 요구한 평가가 있었고 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사무실과 집에 철봉 설치해놓고 턱걸이나 딥스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스킨십이 부족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저거가 사실에 부합할 겁니다. 예전에 검사 시절에 이제 검찰 출입했던 기자들 한동훈 이제 검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술 안 먹는 거는 그때도 유명했고 클래식을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클래식을 듣는 게 취미였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술이라면은 지금 지긋지긋하실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술 잘 먹는 정치인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요. 술 때문에 좀 지긋지긋하실 것 같고 그래서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킨십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제 얼마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장관에게 약점은 사실은
어떤 스킨십의 문제도 있지만은 선택적인 이중잣대 저는 이런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보면은 선택적 법치주의 강조하다가 자기가 잡아넣은 사람들 다 풀어주면서 국가에 기여할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선택적 법치주의를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내로남불 같은 것도 있죠.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고를 수 없다라고 하다가 본인이 예전에는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본인이 한다든지 뭐 아이폰 비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뭐 아이폰 상당히 비번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일단 뭐 그 전까지요. 예. 뭐 그런 류의 이제 뭐 좀 잣대가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조금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동훈 장관 뭐 스킨십이 약하다 이런 거는 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주말 방송이 있어서 청계천 나왔는데 초록색 후드티 입은 한동훈 장관이 산책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찾아가서 굳이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송국 빨리 가야 돼서. 근데 청계천 그 산책로에 혼자 걸어가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알아보시는데 일일이 사진 찍어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주말에. 그걸 보면서 아 보통 정치인들도 주말에 쉴 때 저렇게 하기 힘든데 참 스킨십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장관 SNS에 많은 팬분들이 이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짧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꼭 답장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거 저도 지금 정치하고 있지만 일일이 모든 메시지에 답장하기 정말 힘든데 그렇게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에 일일이 답장해 주는 것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료들과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걸로 스킨십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한 태도나 스킨십 지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취재 노트 형식의 기사 한번 다시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한번 법무부 TV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